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통영 지역 중소조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조선소 토와 크레인이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워낙 터가 넓고 관광단지 안에 위치해 있어 통영시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6년 전 근로자 4,800명이 일했던 조선소 작업장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파산한 뒤 매각 작업이 진행되면서 직원 18명이 남았습니다. 4천여 명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지금 18명 정도만 근무하고 공장에 아무런 생산 활동 없이 이렇게 버려진 상태로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근 조선소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마지막 선박을 건조한 뒤 일감이 없어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영업해서 뭐 해야 되는데 날씨가 안 나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조선소들 다 그러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조선소는 2013년 다른 회사로 인수된 뒤 작업 물량이 없어 몇 년째 흉물로 방치됐습니다. 이들 세 조선소토는 모두 2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데다 도남 관광단지에 지정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통영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를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고심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사업자 찾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시에서 매입하든지 개발하면 해가지고 시민한테 돌려주면 좋겠지만은 시 재정 여건상 좀 어렵지 않나. 평균 연봉 4천만 원대 근로자 10,000명이 일하며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중소조선소. 아름다운 통영항에 흉물로 남기 전에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최근 울산 지역 악취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차관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악취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열흘이나 지난 차관의 현장 방문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아 기자입니다. 최근 벌어진 악취 소동. 당일 농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아황산 가스가 주범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낮과 저녁 시간대 공단 주변의 시간대별 아황산 가스 농도는 최고 0.053ppm으로 오전보다 27배나 높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농도는 울산시가 정한 환경 기준인 0.12ppm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농도는 급증했지만 환경 기준은 여유 있게 지킨 셈이어서 악취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공단 주변 등 현장을 찾아 악취 관련 장비와 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는 악취를 감지하고 포집하는 기기가 각각 3개뿐이라며 장비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국가 산단에 대한 관리 감독권의 지자체 이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화학물질의 평상시에 모든 관리 권한은 환경부에 있고 또 화학물질의 입수송이나 저장의 모든 인허가 권한도 환경부에 있습니다. 악취 소동이 있은 지 열흘가량 지난 방문이라 악취 원인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편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에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 더 심하게 돼가지고 위해가 된다 그러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편 민관합동조사단은 울산의 악취 원인을 공단 오염물질로 추정하고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끊이지 않는 울산 공단 악취에 대해 국민안전처까지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공단 악취 관리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진주시 금산면의 한 목조 슬레이트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잠을 자고 있던 집주인 85살 강모 씨가 숨지고 43제곱미터 크기의 집이 대부분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화재 감식과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남 119의 동물구조 출동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데다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남 119의 동물구조 출동은 17,000여 건으로 경기도,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2012년 2,900여 건에서 지난해 4,600여 건, 올해는 상반기만 3,000여 건으로 매년 급증세입니다.
김해 씨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만 3세에서 5세 유아를 가진 김해 지역 법정 저소득층 부모들은 수납 한도 차액 3만 8천 원에서 7만 1천 원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해시의 이 같은 조치는 경남시 단위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금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각 시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사천시의회는 의장 선거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한 달 가까이 개정 휴업 상태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시의회가 개점 휴업 상태가 된 건 지난달 4일부터 새누리당 김현철 의장 후보와 더민주 최용석 의장 후보가 6대6으로 동수를 이루자 새누리당 측을 제외한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하고 퇴장했습니다. 비새누리당 측은 전반기 의장을 지냈던 김현철 후보가 산업단지 개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각종 의혹이 있어 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직을 수행할 경우에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휘를 할 수 있겠느냐. 새누리당 측은 먼저 의회에서 퇴장한 비새누리당 측에 의회 파행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비새누리당 측에서 양쪽 후보 모두 사퇴하자고 제안하고 먼저 사퇴했지만 새누리당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퇴한다고 해서 이거는 상대방도 사퇴를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의장 선거 파행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 비새누리당 측은 임시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로 이번 임시회에서 장기화한 사천시의회 파행이 끝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마산의 아귀찜 거리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식 테마거리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고유 음식들이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면서 자치단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냄비 속 재료를 뒤섞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귀와 콩나물이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진 요리가 상에 오르고 손님들은 매워하면서도 젓가락질을 멈출 줄 모릅니다. 마산의 명물 아귀찜입니다. 친정이 경주라서 친정 가는 길에 아귀찜이 생각이 나서 들렀고요. 소문대로 맛이 있네요. 이 아귀찜 전문 식당이 20개가량 모여있는 아구찜 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식 테마거리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12년부터 전국에서 17개 음식 테마거리가 지정됐는데 경남에서는 아구찜 거리가 처음입니다. 춥게 어렵게 이 아구찜 동네를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테마 거리가 선정이 돼서 아주 기쁘고요. 다들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먹을거리가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며 자치단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구찜 거리 말고도 장어구이 거리와 볶국거리 등이 인근 마산 어시장 주변에 있어 연계가 가능한 겁니다. 시메뉴 개발도 하고 음식 관광 투어로 또 외국어 메뉴판 정비로 해서 관광 명소로 개발한 데 지역의 먹을거리들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 코스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오후만 되면 폭우 수준의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천둥이 몰아치곤 하는데요. 어제는 창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고요. 최고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짧지만 시원한 비가 내려주면서 폭염경보는 주의보 수준으로 약화된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 1, 2도가량 내려가겠지만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창녕 34도, 창원의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곳곳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출근길 시정 상황이 좋지 못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3도, 고성은 22도를 가리키면서 밤사이 열대야는 쉬어간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10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밀양 34도, 창원 33도, 거제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과 습도 모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진주가 22도로 시작해 산청 32도, 하동과 합천 33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단 동해상을 중심으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기 불안정은 계속되겠습니다. 소나기 예보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무더위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사천시가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기존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합니다. 밀양시가 기존 150면이었던 미르피아 자동차 캠프장 사이트를 500면으로 추가 증설했습니다. 의령군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국도와 지방도 등 41개 노선의 도로시설물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갑니다. 창녕군은 오는 5일까지 다방 등 휴게 음식점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함양군이 시행 중인 국민안전보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함양군은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1일을 기해 안전보험 시행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은 사회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 모든 국민을 수혜자로 하는 국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학생들이 최근 열린 전국 발명대회에서 최고상을 휩쓸었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8회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경남과학고 강미승 학생이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금상 3팀과 은상 8팀, 동상 20팀, 거창 고제초와 창원과학고가 단체상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달 중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제38회 전국 학생발명품 경진대회에서도 경남은 최우수상 2팀 등 경남과학교육원 개원 이래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창원시가 우호도시인 중국 웨이난시와 협약을 맺고 공무원을 상호 파견합니다. 창원시는 7급 공무원 1명을 이달부터 1년 동안 중국 웨이난시에 파견해 한국 교류 협력 업무와 중국 내 창원시 관광과 투자 유치 홍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웨이난시 공무원 1명도 창원시청에서 근무하며 중국 관광과 투자 업무를 지원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